이건 반칙 아니냐. 지금 일본 자동차 업계 안에서 이런 말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대는 지구 정반대편, 인구 2억이 넘는 남미 최대의 나라 브라질입니다. 그곳에서 60년 넘게 안방처럼 시장을 주름잡아온 일본 도요타가 뒤늦게 뛰어든 한국 현대차한테 자리를 내주고 밀려버린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는 도요타를 제치고 아시아 자동차 브랜드 중 판매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것도 한 번 반짝하고 만 게 아니라 무려 6년 연속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두 회사의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해마다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먼저 지금 상황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부터 감을 잡아보시죠. 브라질 자동차 유통연맹. 현지에서 자동차 판매 통계를 발표하는 공신력이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내놓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집계를 보면 현대차는 브라질에서 총 18만 2천여 대를 팔았습니다. 시장 점유율 8%가 조금 넘죠. 전체 순위로는 4위입니다. 그럼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도요타입니다. 도요타는 같은 기간 15만 8천여 대를 팔아서 5위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장면인지 아셔야 합니다. 도요타가 어떤 회사입니까?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를 밥 먹듯이 하는 그야말로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이자 상징 같은 기업이잖아요. 그런 도요타가 남미 한복판에서 한국 현대차의 뒤통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순위 4위, 5위라고 하니까 그럼 1위는 누구야? 하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브라질 시장 1위는 이탈리아 브랜드 피아트고요. 그 뒤를 독일 폭스바겐,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잇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쟁쟁한 회사들이 앞줄에 서 있는 치열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 틈바구니에서 아시아 회사로는 현대차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로 놀라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현대차가 도요타보다 조금 더 팔았다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한 동네에서 60년 넘게 터줏대감으로 군림하던 골목대장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신참이 어느 날 갑자기 눌러버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무슨 소리냐고요? 두 회사가 브라질에 발을 들인 시점을 한번 비교해보면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도요타가 브라질에 진출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무려 1950년대입니다. 도요타는 1952년에 브라질 정부로부터 트럭 수출 승인을 받았고 1958년에는 아예 브라질에 공장을 세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도요타 역사상 일본밖에 세운 최초의 생산기지가 바로 브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요타에게 브라질은 그냥 여러 해외 시장 중 하나가 아니라 해외 진출의 첫 단추를 끼운 아주 특별하고 유서 깊은 땅이었던 겁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브라질 사람들에게 일본차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름이 도요타였던 거죠. 그럼 현대차는요? 현대차가 브라질에 본격적인 공장을 완공하고 뛰어든 건 2012년입니다. 계산해보세요. 도요타보다 무려 54년이나 늦게 출발한 겁니다. 반세기 넘게 먼저 자리 잡고 브라질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골목대장이 있는 시장에 현대차는 한참 뒤에 도착한 신참이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목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단골 다 확보하고 브랜드 이미지까지 탄탄하게 쌓아놨는데 뒤늦게 온 후발주자가 무슨 수로 그걸 뒤집겠어요. 그런데 현대차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요? 그 비밀을 이해하려면 먼저 브라질이라는 시장이 얼마나 독특하고 까다로운 곳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브라질은 자동차 회사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상하고 어려운 링입니다. 세계 어디서 잘 팔리던 차라도 여기 오면 통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곳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연료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라고 하면 휘발유차 아니면 경유차, 요즘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정도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브라질은 좀 특이합니다. 여기선 사탕수수로 만든 에탄올, 그러니까 일종의 알코올 연료를 자동차 연료로 아주 흔하게 씁니다. 브라질이 세계 최대 사탕수수 생산국 중 하나거든요. 남아도는 사탕수수로 연료를 만들어 쓰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에는 이른바 플렉스 연료차라는 게 대세입니다. 플렉스, 유연하다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휘발유를 넣어도 되고 에탄올을 넣어도 되고 둘을 섞어 넣어도 알아서 굴러가는 차예요. 그날 어떤 연료가 더 싼지 보고 골라 넣으면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80% 이상이 바로 이 플렉스 연료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엔진을 브라질 전용으로 완전히 다르게 손봐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휘발유만 넣는 걸 전제로 만든 엔진에 에탄올을 부어 넣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나라에서 잘 팔리던 차를 그대로 배에 실어와서 자, 여기서도 팔아보자 한다고 되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브라질을 진짜로 공략하려면 이 나라의 연료 사정에 맞춰 처음부터 차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브라질은 도로 사정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에요. 포장이 잘 안 된 울퉁불퉁한 길이 많고 과속방지턱도 험하게 솟아있는 곳이 흔합니다. 그래서 차체가 너무 낮으면 바닥이 긁히고 상하기 십상이라 브라질 사람들은 지면에서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차를 선호합니다. 게다가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크고 비싼 차보다는 값싸고 실용적인 소형차가 인기 있는 시장이었어요. 좁은 도심을 요리조리 다니기 좋고 기름값 부담도 적으니까요. 이렇게 연료도 도로도 소비자 취향도 다른 그야말로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한 시장이 바로 브라질이었던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현대차의 진짜 승부수가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후발주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비용을 아끼려고 다른 나라에서 팔던 차를 조금만 고쳐서 들여오려고 하겠죠. 그런데 현대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과감하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까지 한 결정을 내려요. 브라질만을 위한 차를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차가 바로 그 유명한 HB20입니다. 이 HB20이라는 이름 무슨 뜻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뜻 보면 무슨 암호 같잖아요. 사실 이건 현대 브라질 이점용을 줄인 이름입니다. H는 현대, B는 브라질을 뜻하는 거죠. 이름에서부터 대놓고 이 차는 오직 브라질을 위한 차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만큼 현대차는 이 시장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HB20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브라질 소비자를 정조준하고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렉스 연료, 그러니까 휘발유와 에탄올을 자유자재로 넣을 수 있는 엔진을 기본으로 얹었고 거친 도로에서도 끄떡없도록 차체 설계를 다듬었으며 브라질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련되고 역동적인 디자인까지 입혔습니다. 그야말로 브라질 사람을 위한 차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현대차가 정말 잘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차를 어디서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현대차는 2012년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피라시카바라는 도시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바로 이 공장에서 HB20을 직접 찍어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브라질은 수입차에 매기는 세금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외국에서 완성된 차를 들여오면 세금이 붙어서 가격이 확 뛰어버려요. 그런데 현지 공장에서 직접 만들면 그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죠. 게다가 브라질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건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웃들이 만든 차라는 친근함이 생깁니다. 일자리도 만들어주고요. 현대차는 단순히 차만 판 게 아니라 브라질 경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 공장은 지금까지 누적 생산 250만 대를 넘어섰고 브라질을 대표하는 한국 기업으로 확실히 뿌리내렸습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세상에 나온 HB20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통쾌한 대목입니다. HB20은 2012년 출시되자마자 브라질 시장에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킵니다. 출시 이듬해인 2013년에는 무려 브라질 올해의 차에 선정되어 이제 막 뛰어든 신참이 반세기 넘게 자리 잡은 선배들을 제치고 그 나라 최고의 차로 뽑힌 겁니다. 그리고 그 기세는 반짝하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HB20은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그러니까 국민차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2년 연속 브라질 베스트셀링카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2012년 첫 출시 이후 2025년 11월까지 누적 판매량을 세어보면 무려 134만 대가 넘습니다. 지구 반대편,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의 나라에서 한국차가 국민차로 등극한 거예요. 현대차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HB20으로 소형차 시장을 휘어잡은 뒤 이번엔 다른 흐름을 읽어냅니다. 브라질에서도 점점 SUV, 그러니까 덩치가 크고 시야가 높은 차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 SUV가 대세잖아요. 브라질도 마찬가지 흐름이 온 겁니다. 현대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형 SUV인 크레타를 투입합니다. 이 크레타 역시 브라질에서 대성공을 거둬요. 2017년 출시 이후 50만 대 넘게 팔리면서 HB20과 함께 현대차를 이끄는 든든한 쌍두마차가 됩니다. 소형차 시장은 HB20이, SUV 시장은 크레타가 딱 버티고 서서 브라질 도로를 점령해 나간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2024년 현대차는 브라질에서 20만 대가 넘는 차를 팔면서 도요타를 제치고 전체 순위 4위에 올라섭니다. 그해 도요타의 판매량은 현대차보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60년 먼저 온 골목대장을 54년 늦게 온 신참이 드디어 완전히 앞질러버린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그 우위는 그대로 이어졌고 오히려 두 회사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 이건 반칙 아니냐는 탄식이 나올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진짜 궁금한 게 생기지 않으세요?
도대체 브라질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현대차에 열광하는 걸까요? 단순히 차가 브라질에 맞게 잘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는 이 정도 성공을 다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여기엔 브라질 소비자들의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중고차 가격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자동차라는 건 사고 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떨어지잖아요.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새 차 사서 몇 년 타다가 되팔 때 얼마나 값을 받을 수 있느냐가 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브라질처럼 경제가 늘 안정적이지만은 않은 나라에서는 내 차가 나중에 얼마에 팔리느냐가 소비자에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현대차의 HB20이 바로 이 중고차 가격 방어, 그러니까 값이 잘 안 떨어지는 걸로 브라질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지의 한 자동차 조사에서 HB20이 잔존 가치가 가장 높은 모델로 꼽히기도 했어요. 쉽게 말해 현대차를 사두면 나중에 팔 때도 손해를 덜 본다는 인식이 브라질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은 겁니다. 이거야말로 소비자가 지갑을 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죠. 여기에 더해 브라질에서 현대차는 단순히 값싼 실용차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고급스러운 브랜드라는 이미지까지 얻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동급 대비 넉넉한 편의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장고장 없이 오래 탈 수 있다는 신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브라질 소비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결국 현대차의 승리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남들이 그냥 있는 차 가져다 팔면 되지 할 때 혼자서 아니 브라질을 위한 차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자 라며 뚝심 있게 밀어붙인 결과였던 거죠. 시장을 얕보지 않고 진심으로 파고든 자세, 그게 60년의 시간 차이를 뒤집은 진짜 힘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통쾌한 이야기, 여기서 해피엔딩, 끝! 하고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 현대차 앞에는 이제 도요타보다 더 무서운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났거든요. 바로 중국 자동차 업체들, 그 중에서도 전기차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BYD입니다. BYD는 브라질에서 문을 닫았던 옛 포드 공장을 사들여 아예 현지 생산에 나서면서 값싼 전기차를 앞세워 브라질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몇 달에는 BYD가 판매량에서 현대차를 앞지르며 순위를 위협하기도 했어요. 도요타를 어렵게 눌러놨더니 이번엔 중국이라는 더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셈이죠. 현대차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직접 지구 반대편 브라질 공장까지 날아가 현장을 챙기고 앞으로의 전략을 점검했어요. 그냥 지금 잘 팔린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는 2032년까지 브라질의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 11억 달러가 넘는 큰돈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사탕수수 에탄올과 전기를 함께 쓰는 새로운 방식의 친환경차 그리고 아이오닉 같은 전기차까지 브라질에 차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친환경차에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강점이 있는 현대차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죠. 60년 늦게 출발해 도요타를 넘어선 현대차가 이번엔 중국과의 미래차 경쟁이라는 새로운 링 위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벌어지는 이 흥미진진한 승부는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 지켜보고 싶네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